여러분, 드디어 97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최근 분위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627 대책 이후 잠깐은 움찔했죠. 거래가 주춤하고 호가가 멈추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불과 2달도 안 돼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강남, 마포, 성동 이런 주요 지역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가격이 오르고 심지어 신고가까지 찍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 무주택자분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정부 대책 안 내나? 이번에는 확실히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97 대책이 딱 나온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이거 나왔다더라 식 나열이 아닙니다. 정책의 의도, 시장의 반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대책이 내 집 마련 전략이나 투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자, 먼저 정책의 성격부터 봅시다.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크게 2가지죠. 수요 억제, 그리고 공급 확대. 수요 억제는 간단합니다. 대출을 죄거나 세금을 올려서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공급 확대는 새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수요를 흡수하는 거고요. 지난 627은 수요 억제 카드만 꺼냈습니다. 그래서 LTV 규제, 대출 한도 제한 이런 얘기만 있었죠. 그런데 이번 97은 다릅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2개를 동시에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도 이제는 반쪽짜리 카드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하나씩 보죠. 먼저 규제 파트,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규제 지역 내 LTV, 기존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봅시다. 원래는 6억을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4억 8천만 빌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7억 넘는 돈은 자기 돈으로 채워야 하죠. 이게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이미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0억 언저리 아파트 노리던 무주택자 혹은 맞벌이 신혼부부 같은 분들은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 매매임 대사업자 대출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원래는 규제 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을 아예 0%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자 이름으로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서 굴리던 분들 길 막혔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칼을 빼든 겁니다. 이거 꽤 강력합니다. 여기에 1주택자 전세 대출도 한도를 낮췄습니다. 이제는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는 1주택자니까 전세 대출로 여유자금 돌리면 되지 하셨던 분들 한도 줄어든 거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을 주지만 특히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던 분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가 내놓은 수치는 무려 135만 가구. 수도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이라는 겁니다. 인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만 내주고 실제 삽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은 다릅니다.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니까요. 매년 25만 가구씩이면 1기 신도시 1개 규모가 매년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신규 공공택지도 더해집니다. 2025년 하반기에만 3만 가구 발표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37만 가구 이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쪽에서는 주민 제한 방식을 도입합니다. 주민 과반만 동의하면 재건축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사업 속도 확실히 빨라질 겁니다. 용적률 상향, 세대수 확대, 공급 확대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단기적으로는 공급 효과 없습니다. 착공은 2026년부터니까 앞으로 최소 2~3년은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시장에서 체감하는 건 대출 규제뿐이에요.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꺾인다기보다 매수세가 움츠러드는 효과가 먼저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이번 규제 발표 직후
강남 핵심 단지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대출 크게 못 받았던 곳이라 영향이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마포, 성동, 광진 같은 중간 가격대 지역은 자금 계획이 꼬이면서 거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자산을 쌓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 그냥 주거 안정만 원한다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기다려도 됩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것도 이겁니다. 공급 늘릴 테니 당장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죠. 하지만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공임대는 자산 형성이 안 됩니다. 자산 축적을 원한다면 공공분양 혹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아파트 매물을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협상력이 커집니다. 매도자가 쉽게 호가를 못 올리니까 조건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떨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대출길이 막힌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무피, 마피 물건이 나왔을 때 현금 보유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분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결국 이번 97 대책은 정부가 가진 카드를 다 꺼낸 겁니다. 규제와 공급, 양쪽 모두를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공급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이 체감하는 건 규제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질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은 분명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세부터 흔들리게 되고 매매 수요도 위축될 수 있거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전략을 나눠야 합니다. 안정만 원한다면 공공분양을 노리시고 자산 형성을 원한다면 거래 절벽 속에서 협상력을 활용하세요. 실수요자는 당장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투자자는 현금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 대책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집을 사더라도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준비해라. 그리고 공급은 기다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뉴스를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97 대책, 시장을 흔들 파급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누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 2, 3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